우울증은 세상에서 장애를 만드는 큰 원인입니다. 미국에서는 성인의 약 10%가 우울증으로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은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보다 이해하는 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란의 커다란 원인 하나는 우울증을 겪는 것과 우울함을 느끼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한 번씩 울적해 합니다. 나쁜 성적을 받았을 때, 직장을 잃을 때, 다툴 때, 심지어 비 오는 날조차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가끔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울하죠. 그냥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그런 슬픈 감정들은 사라지기랍니다. 임상적인 우울증은 이와 다릅니다. 그것은 질병이고 원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임상 우울증은 적어도 2주 이상 지속되며 한 사람이 일하고 놀고 사랑하는 능력까지도 방해를 합니다. 우울증은 다른 많은 증상을 동반합니다. 기분이 처지고 평상시 좋아하던 일에 흥미를 잃는다든지 식욕이 바뀌고 아무것도 가치 없게 느껴지거나 과한 죄책감도 느끼죠.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자는 경우, 또 낮은 집중력, 차분하지 못하거나 느려지는 것, 무기력함 혹은 자살하고픈 마음이 드는 것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 증상들 중 적어도 5가지에 해당된다면 당신은 정신의학자들의 지침에 따라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행동이나 증상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뇌가 주는 육체적 표시입니다. 첫째, 그냥 보는 것과 엑스레이로 보는 건 차이가 있죠. 그 차이점으로는 소규모의 전두엽과 해마의 부피가 있습니다. 더 작은 단위로 보자면 우울증은 몇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전달과 어떠한 신경 전달 물질의 감소, 특히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무딘 24시간의 생활 리듬 또는 렘 수면과 완서파 등 수면 주기에서 특정 변화가 일어나고 높은 코티솔과 갑상선 호르몬의 감소 같은 호르몬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자들은 아직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유전자와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라고 추정하죠. 하지만 우울증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는 진단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형체가 없어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두고 실제로는 괴로워한다는 걸 알기 힘듭니다.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움을 청하기까지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치료는 있습니다. 약물과 치료의 보완이 뇌의 화학물질 발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환자 뇌의 발작을 조절하는 전기충격요법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유망한 치료법으로는 병두개 자기자극술과 같은 방법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안다면 조심스럽게 방법들을 찾아보라고 격려해주세요. 여러분이 특정한 일에 도움을 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그 주변에 있는 치료사를 찾아보거나 의사에게 물어볼 질문들을 작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을 가진 분이라면 이 첫 번째 실천이 불가능하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우울증은 의학적인 현상이라고 말해주세요. 천식이나 당뇨병처럼요. 우울증은 약점이나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 마치 부러진 팔이 낫기를 기다리듯이 더 이상 스스로 나아지길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울증을 겪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좌절했던 경험들과 비교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겪은 정상적이고 일시적인 슬픈 감정과 비교하는 건 그의 힘든 시간에 죄책감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단지 우울증에 대해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살할 생각을 묻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실제 자살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인식을 약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걸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알아본다면 더 많은 과학자들이 우울증에 대해 알 수 있고 치료법 역시 더 발전할 것입니다.